얘들아, 우리 로그 방정식 한번 보자. 우리 지수 방정식 풀었을 때랑 똑같거든? 근데 우리가 로그 방정식은 로그에 밑 또는 진수에 미지수 x가 포함된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가 b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x는 a의 b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를 간단하게 구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야. 뭐 이거야 뭐 그냥 여지껏 계속 했던 거니까 뭐 이해 안 될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가 메인인데 로그 a의 뭐 x1 equal 로그 a의 x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이 나와 있다면, 얘들아 지금 밑이 서로 똑같죠? 밑이 서로 똑같을 때는 우리가 진수가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x1 equal x2를 만족하는 해가 이제 로그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로그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얘들아. 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함수 값이 똑같으려면 자연스럽게 대입한 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1 equal x2가 성립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로그 방정식 풀 때는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아. 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와. 로그 a의 fx는 b다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fx는 a의 b제곱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지금 문자가 많아가지고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대체로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수 방부등식 풀었을 때는 아예 똑같거든. 만약에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밑을 같게 하면 방금 배운 요 2번 성질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거를 응용해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쳐보자. 밑을 같게 만들었으면 이때는 로그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fx가 gx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게 되면 그게 곧 로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수 방정식 때처럼 반복되는 모양이 계속 등장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로그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이 녀석을 항상 뭐 t로 치환한 다음에 막 x의 범위 나왔을 때 t 범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모시기의 x를 t로 치환한다면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t의 값을 구하고 그 t의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해주게 되면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진수가 똑같을 때는 밑이 똑같아야 돼. 자, 네 번째, 진수가 같을 때, 만약에 진수가 똑같이 나왔으면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기가 첫 번째고, 혹은 진수가 둘이 서로 같은 게 1로 서로 같게 되면 밑이 달라도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성립이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밑 같게 만들기, 두 번째 진수를 1로 만들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까 그 마지막에 요 파트 마지막에 풀었었던 뭐 로그 y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y의 최대 최소 구했었던 문제 있잖아. 그 문제처럼 여기 뭐 x에다가 뭐 로그 모시기가 뭐 달려 있어. 이러면 이제 똑같이 로그 취해줘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총 얘를 5번이라고 치면 총 5개 유형밖에 없거든. 이 5개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고 우리가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얘들아 14번 볼게. 방정식을 풀어달래요. 자, 보자. 필수 예제 14번. 일단 1번 볼게. 얘들아, 지금 밑이 다 2로 똑같지? 그지? 그럼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정성스럽게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자, 1번 볼게.
지금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x의 x-1이 로그 2의 6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들아 밑이 똑같네. 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진수가 똑같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는 6 이거 풀어주게 되면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진수 조건 따지기.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정의역에 제한이 없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지 않는 한 실수 전체였잖아.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x가 들어가는 위치는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에는 범위가 항상 있어. 항상 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바라볼 때 바로 이렇게 합치지 말고 이 상태 있잖아.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1은 로그 2의 6 요 식에서 우리가 진수 조건을 따져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이 녀석도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해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 x-1이 0보다 커야 되면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인 x는 1보다 크다가 이 문제에서의 진수 조건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구하면 틀리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에 지금 로그 2의 마이너스 2, 로그 2의 마이너스 3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애시당초에 로그의 성질을 적용시킬 때 당연히 로그 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온 값만으로 해를 따져주면 안 된다. 무조건 진수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안 되고 3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은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가 로그 2의 5랑 똑같대. 자,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저 녀석을 밖으로 내보내면 로그 2의 x 플러스 4에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5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 왜냐면 밑을 뭐 바꿔주는 거는 뭐 진수 조건 뭐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진수 조건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수 조건을 적용을 시키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미안해 또는이 아니야 and로 묶어줘야 돼. 크고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 두 녀석을 다 만족하는 진수 조건은 요 녀석이 됩니다.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우리가 요 조건 하에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로그 2의 x의 x 플러스 4가 로그 2의 5가 되니까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따라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데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은 안 되고 이 녀석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진수 조건 꼭 잘 따져줘야 돼. 자,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얘들아. 3번은 우리가 지금 밑이 서로 다르지. 밑이 서로 다르지. 그리고 일단 문제 풀 때 먼저 진수 조건부터 먼저 적는 거야. x-3이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을 구하면 x는 3보다 크고 x는 1보다 큰 쪽이니까 당연히 x가 3보다 크다 쪽이 우리가 진수 조건이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이 다를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이럴 때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밑을 큰 쪽으로 맞춰주는 게 편합니다. 작은 쪽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그 루트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식변형을 할 때도 있잖아 얘들아. 로그 2를 로그 4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x-3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이 로그 4의 x-1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만약에 밑이 4짜리를 2로 맞춰주게 되면 여기 앞에 2분의 1이 나왔겠지?
그러면 되게 못생겨져 가지고 식이 비추입니다. 그래서 밑이 큰 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거 풀어주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따라서 x가 2 또는 5가 나오는데 우리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되고 이 녀석만 듭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밑이 같을 때야 얘들아 요 아래 홀수법만 한번 풀고 갑시다. 274번에 1번, 3번, 5번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로그 A의 X 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 자, 지수 방정식 풀었을 때랑 너무 똑같아. 1번 얘들아 로그 5의 X를 쌤이 T로 치환해볼게. 로그 5의 X를 쌤이 T로 치환을 하면 얘들아 T의 범위가 안 생깁니다. 이게 포인트야. 지수 방정식 때는 우리가 항상 치환하면 0보다 크다를 적었었는데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T로 그냥 두고 달리는 거야. 그리고 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 플러스 2는 0. 자 얘들아 쌤이 여기서도 X세제곱 이 진수 자리에 있었는데 3을 앞으로 빼낼 수 있었던 이유가 쌤이 아까 문제풀이 할 때 그 설명했던 논리 때문에 똑같이 뽑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진수 조건을 체크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로그 5의 x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x 세제곱도 0보다 커야 되는데 그 녀석은 그냥 x가 0보다 크다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를 먼저 따져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방정식 풀면 t는 1 또는 2가 나오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로그 5의 x가 1 또는 2가 나와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는 5 또는 25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진수 조건 다 만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돼. 자 2번 보자. 로그 3의 x가 로그 x의 9 빼기 1이래. 자 얘는 좀 뭔가 뒤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로그 3의 x는 자 로그 x의 9는 로그 x의 3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x의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적어주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가 지금 진수에도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과 밑 조건에 다 따져줘야 되거든. 첫 번째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 따져주게 되면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뭐 이 녀석은 그냥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 조건. 얘들아 우리 로그의 정의에서 밑 조건 뭐였었지? 아니 그죠? 기억나? 밑 조건은 x가 0보다 큰데 x가 1이 됐으면 안 됐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달라는 거야. 자 여기로 넘어와 봐 얘들아. 우리 여기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해봅시다. 자 이때는 뭐 딱히 t의 범위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좌변은 t 는이 되고 자 우변 볼래? 로그 x의 3은 로그 3의 x의 역수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2에 t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t를 곱한 다음에 이항을 시키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t 곱하고 다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를 구해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니?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로그 3의 x에서 x 값이기 때문에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니까 x 값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또는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값은 9분의 1이랑 3이 나오게 되는데 다 진수조건, 밑조건 다 만족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분의 1과 미안해. 이거 뭐야?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과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 마무리해주면 돼. 좋아요. 얘들아 여기 275번에서 2번이랑 5번 한번 풀어보자. 2번, 5번. 2번, 5번 두 개만 풀어봐. 자, 얘들아 이제 16번은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좀 더럽게 생긴 방정식이거든. 우리가 저 1번 볼래? 자, 밑이 x고 지수가 또 로그 2의 x야. 그치? 우리 이런 녀석은 요 밑이 2인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로그 2에 x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또 이 녀석을 곱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그 2의 8x제곱이니까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x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자, 얘들아 잘 봐, 잘 봐. 일단 요 문제 풀 때 있잖아. 로그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밑조건이랑 진수조건을 일단 다 따져주면 편하거든? 첫 번째, 요 녀석 진수니까 0보다 크고 또 x는 미시기 때문에 1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게 결국엔 우리가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를 취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로그를 취할 때 지금 요 우변 보면 8x제곱이지. 우리가 x가 실수일 때 8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로그를 취해도 여기선 별도로 진수 조건을 취하지 않아도 돼. 8x제곱 자체가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은 자 로그 2의 8은 3이죠? 3 더하기 자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진수 조건 잘 따져 줘놨으니까 그냥 앞으로 2 그냥 빼내고 t 이런 식으로 적어도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은 해야 돼. 저런 모양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값은 x값이니까 다시 t 대신에 로그 2의 x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로그 2의 x가 마1 또는 3. 선생님 그래서 x가 2분의 1 또는 8 정도가 나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수 조건 확인해. 0보다 크고 1이 아닌 두 숫자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다 근이 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보자. 2번이 굉장히 좀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성질을 적용을 해야 돼. 복습 한번 하고 갈게. A에 로그 B에 C가 있었어. 이 녀석은 우리가 C에 로그 B에 A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요 밑이랑 진수 위치 이렇게 바꿔주는 거 기억나죠?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면 얘들아 봐봐. 요 녀석이 있단 말이지. 여기에 우변도 똑같이 요 녀석이 보이는데 즉 요 녀석만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마음을 열고 좀 바라봐주면 우리가 요 x랑 2의 위치를 서로 체인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괜찮니? 그러면 결국에는 주황 색깔 모양이 나오겠지. 2 로그 5의 x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쌤이 t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좌변이 그냥 깔끔하게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t제곱은 6t-8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 로그의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밑조건 또 x가 1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적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딱히 별다른 또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니까
t는 2 또는 4가 나오겠죠? 자, t가 2 또는 4가 나왔어. 그럼 이때 로그, 자, 천천히. 큰일 날 뻔했어. 2의 로그 5의 x가 2 또는 4잖아?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은 각각 2의 1제곱과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5의 x가 1 또는 2를 풀어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만 풀어주게 되면 x는 이 녀석이 1 또는 2이기 때문에 로그 5의 x가 1 또는 2가 나오게 되려면 x값의 입장에서는 5 또는 25가 나와주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수 조건 확인. 0보다 크고 1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 성립이 되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자 얘들아. 와씨, 이 장갑 끼니까 겁나 안 먹어. 오, 이게 사람 손을 인식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안 올라가서 깜짝 놀랐네. 자, 17번 볼게.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의 활용 파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그 3분의 1의 X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지? 이 녀석을 쌤은 T라고 치환하고 쓰고 싶어. 그리고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진수 조건 한번 다 따져주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뭐 x가 0보다 크다 말고 따질 게 없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녀석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야. 이렇게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x를 알파랑 베타를 가진다고 할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t의 입장에서 봐봐 얘들아. x값이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t의 입장에서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 또는 로그 3분의 1의 베타, 이게 지금 t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t1, t2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3분의 1의 알파, 로그 3분의 1의 베타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근과 계수를 쓰고 싶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 자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좀 이쁘게 쓰면 로그 3의 알파랑 마이너스 로그 3의 베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을 수 있지, 두 근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합은 어차피 마이너스 2는 하면서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랑 마이너스 로그 3의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여기서 다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이 똑같은 로그는 서로 진수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값이 3에 제곱해서 9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로그 성질 쓰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결국엔 두 개를 갖는구나.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우리가 t의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를 바탕으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 두 녀석으로 바라보게 된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로 문제를 풀어준 거야. 자 얘들아, 아래 276번이랑 7번 다 풀고 넘어갑시다. 로그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라니까 판별식은 0 때리고 싶죠? 얘들아, 빠르게 판별식 때려보면 자, 1차원 계수의 제곱 해주면 로그 A의 제곱, 로그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로그 A, 잠깐만,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중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 A를 T로 치환해보자 얘들아. 이 녀석 쌤이 T로 치환을 하면 방정식이 T제곱에, 자 전개 조심히, 플러스 4T에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오기 때문에
t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로그 a의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근데 우리 진수 조건 일단 한번 따져줘 볼까? a가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뭐 딱히 제한 조건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로그 a가 마이너스 6 또는 2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또는 10의 제곱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 a 값을 곱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답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해설지처럼 뭐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가지고 풀면 돼. 다음 얘들아, 그리고 실생활 활용 문제네? 천천히 관계식 세워가지고 대입해야 돼요. 자, 초기 온도가 T0도인 물체를 온도가 K도인 실내에 T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를 T도시라고 한다면 뭐 저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 적어둘까? 온도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 T0 마이너스 K 분의 T 마이너스 K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 이때 잘 봐야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요 T가 온도가 아니라 시간이고 라지 T가 온도거든. 이때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30분 동안 두었을 때라고 하니까 자 얘들아, 저희 단위가 T분이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30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0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 온도가 120도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T0에다가 120을 대입해주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로그에 여기에 120 마이너스 K 분의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인 실내라고 그랬으니까 K 값도 20이겠네. 마이너스 20에 그 다음에 여기는 T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돼서 T의 값 찾으라고 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가 잘 봐. 120 마이너스 20 하면 여기가 10이 나오죠. 아 미안해. 10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나눗셈이잖아. 그리고 그 전에 좀 여기 식을 좀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얘들아, 이게 지금 나눠져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는 하고 여기가 로그 t 마이너스 20 하고 마이너스 로그 100인 거 혹시 보여? 여기가 이제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로그끼리의 차로 바꾼 거야. 괜찮니? 보여? 그런 다음에 선생님 로그 100은요 2입니다. 그쵸? 상용 로그.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다 사라지게 돼. 아이고 사라졌네. 아 그럼 선생님 이 녀석이 0이 되려면요 진수값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T-20이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 온도는 21도씨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물체 온도는 21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시력 테스트거든. 이거 온도 나와 있고 이렇게 T분 이런 거 다 대입만 잘 하게 되면 풀 수 있으니까 숙제 풀 때 잘 풀어오세요. 자 얘들아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부등식 빠르게 나갈 거야. 자 우리가 지수 부등식 풀었을 때랑 아예 똑같은 논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로그 부등식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잘 따져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로그 a의 x1이 로그의 a의 x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을 때 이때 a 값이 1보다 크니까 x1이 x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야.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게 성립하게 되려면 x1이랑 x2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함수의 생김새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우리가 함수 값이 더 크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값이 크려면
잠깐만. 저 녀석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있어야 우리가 로그 값이 요 녀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함수로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바라보는 거야. 즉 얘는 0과 1 사이일 때, 얘는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저런 식으로 함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씨, 쉣. 분필을 아주 잔뜩 깨먹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로그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는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작을 때, 이때 밑의 범위를 따져가지고 밑이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gx보다 작으면 되고, a가 0과 1 사이라면 fx가 gx보다 크게 되면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나오는 값이 지금 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을 따져줄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모양이 나올 때는 똑같이 t로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t의 범위 구하고 다시 로그에 a의 x 대입해가지고 x의 범위 구해주면 문제가 끝나야. 자, 로그 부등식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어. 우리가 로그의 밑의 부호를 정확히 밑의 범위를 잘 따져가지고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잘 따져줘야 되거든. 저 공통 부분으로 치환했을 때도 저거는 우리가 문제 자세하게 풀면서 쌤이 하나하나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갑시다. 자, 일단 20번 볼게. 자, 20번. 일단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으면 갖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밑이 2인 녀석이 계속 눈에 띄죠? 그러니까 우변의 1도 로그 2의 2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 다들 여기를 열심히 보네. 쌤이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되나? 자, 일단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고 x-1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두 범위의 교집합은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그 2에 이제는 합쳐줄 수 있어.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고 우변에 있는 1도 로그 2의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있어. 자, 밑이 1보다 커다라 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녀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진수가 큰 녀석이 전체도 클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의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이 녀석 2차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면 경계값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배웠어. 따로 설명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정답 적으면 틀린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진수 조건 잘 고려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교집합을 구해내야 돼요.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1보다 크고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얘들아, 2번도 지금 밑이 2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일단 저 로그 앞에 개수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쌤이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4의 제곱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x-2 이렇게 있잖아. 자, 얘들아, 이렇게 올리기 전에 먼저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돼. 지금 문제에 보면 기존에 2에 올리기 전에 x-4가 진수였지?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은 x-2가 진수니까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서 우리가 진수 조건은 x가 4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들아, 로그 부등식이 저렇게 있어. 밑이 지금 0과 1 사이지? 그러면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 더 크려면 이쪽이 함수에 대입되는 이 녀석이 더 작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4의 제곱이 뭐보다 작아? x-2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세워줘야 돼. 로그 값이 크려면 진수 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지?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우리가 부등식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정리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8x인데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9x고 플러스 16에 넘어오면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지금 x-3에 x-6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 녀석은 지금 해가 3에서 6 사이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틀리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교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4에서 6 사이가 만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진수 조건이랑 같이 교집합을 하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밑 범위 보고 함수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아 내가 로그 값이 크려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가 작아야 크구나.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클수록 전체도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는 꼴로 다 문제가 바뀌는 거야. 자, 3번 볼게. 3번 보면 로그 2의 x-3 x-3이 작거나 같대. 로그 4의 x-1이네. 자 얘들아 여기서 식조작하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지고 가자. x-3이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돼서 교집합 구하게 되면 x는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괜찮죠? 보여? 그 다음에 우리가 밑을 큰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하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2를 이런 식으로 했다 치고 각각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여기가 로그 4의 x-3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이 작거나 같은 거야. 뭐보다? 로그 4의 x-1보다. 이렇게 적히는 거 이해되니? 이렇게 적은 다음에 봐봐.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이네요. 그러면 큰 쪽이 진수도 더 클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x-1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2랑 5가 경계값인 거 보이지? 맞지?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준 다음에 여기서 또 마무리 짓지 말고 이 녀석이랑 교집합 취해주게 되면 3보단 큰데 5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진수 조건 이거 안 쓰면 문제를 애지간하면 다 틀리게 내니까 반드시 진수 조건을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다음 21번 볼게요. 진수에 로그가 포함된 로그 부등식이야. 이게 되게 낯설 수 있거든? 처음 이런 거 풀 때 로그 안에 로그가 계속 있어. 특히 부등식 쪽에서 이런 게 좀 잘 나와. 한번 잘 보자. 21번. 자, 로그 2에 안에 뭐가 있냐면 로그 2분의 1의 x가 1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고 해. 자, 얘들아 천천히 봐야 돼. 중요해. 이 녀석은 지금 로그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로그에 대한 진수 조건 이런 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저 안에 소갈맹이 녀석 볼래? 로그 2분의 1 x 자체가 정의가 되어야겠지. 이 녀석이 정의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x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나와. 이해되지 이거?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제부터 조금 낯설어. 우리가 요 로그 2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 괄호가 로그 2의 진수인 거 보이니? 그치? 로그 2의 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그 2분의 1의 x 자체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로그 2의 진수이기 때문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지수 부등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야. 로그에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를 계속적으로 따져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얘도 함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그 2분의 1x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은 1,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는 로그 함수 점근선 이렇게 있으니까 요쪽 범위가 되겠지? 그지? 0보다 크려면 저렇게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x의 범위로 표현하면 0부터 1 사이가 됩니다. 이게 진수 조건이야. 정확히 요 2번의 진수 조건의 결과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야. 범위가 되게 제한되어 버렸어. 그치?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얘랑 얘 교집합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녀석이랑 여기서 나온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그대로 이 녀석인 거 알 수 있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우리가 요 1이라는 녀석은 얘도 잘 생각해야 돼. 1이라는 녀석은 로그 2의 2죠? 그죠? 얘들아 이거 로그 2의 2니까 자, 저 노란 색깔 괄호랑 요 2랑 대소관계를 비교하게 되겠지. 밑이 지금 로그 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로그 2분의 1 x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괜찮니? 큰 쪽이 큰 녀석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질 때는 얘는 지금 로그 2분의 1에 얼마일까? 잘 생각해야 돼.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진수가 4분의 1이 돼요. 보여? 괜찮아? 일단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이 2분의 1이 됐지. 그러면 이제 큰 쪽이 진수가 작아야 될 것 같지 않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여기서 x가 요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여기가 x가 나오고 여기가 4분의 1 이런 식. 오 잠깐만 잘못 그렸어. Sorry. 여기가 4분의 1이 나오고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야 우리가 요 함수값이 더 크겠죠?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진수 조건이 저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다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4분의 1보단 크고 1보단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워 얘들아. 템포를 잘 잡아야 돼. 지금 밑이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큰 놈의 진수가 작아야 되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큰 놈의 진수가 커야 돼. 이거 논리로만 가는 거야. 처음에는 낯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로그의 3분의 1의 x가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네. 그죠? 우리가 로그의 3분의 1의 x를 쌤이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이때 뭐 문제에서 뭐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요 범위로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t는 시수 전체야 일단은.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진수 조건을 한번 적어놔주면 x는 0보다 크다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로그가 정의가 된 게 다 로그 3분의 1의 x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3분의 1에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x의 전체 제곱이 뭐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얘들아,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이 얼마일까? 자, 5초 줄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이 얼마일까요? 구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뽑아내요.
요 3을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요 녀석은 t의 제곱이고 요 녀석은 플러스 3t고 요 녀석은 잠깐만 괜히 이렇게 했네. 괜히 바꿨다. 미안. 그냥 얘 이거 마이너스 2로 두고 여기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 쏘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t의 범위가 나올 거야. 괜찮니? 그런 다음에 이제 요 t 대신에 다시 로그 3분의 1의 x를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서 x를 구해줘야 되거든. 얘들아, 우리가 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다 로그 3분의 1의 모시기로 바꿔보자. 방금 했으니까 얘는 그냥 로그 3분의 1에 9 이렇게 식으로 써주고 얘는 로그 3분의 1에 3이겠죠? 보이니?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진수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데 큰 놈이 진수가 제일 작아야 되지. 얘랑 얘 비교할 거야 이제. 그럼 이제 x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제일 작고 이 녀석이 제일 크니까 3x 9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큰 놈의 진수보다는 크고 작은 놈의 진수보다는 또 작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워줘서 풀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면 머릿속에 3분의 1의 x를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제 x가 될 때 이 녀석이 이제 제일 커야 되니까 3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9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계속 그려가면서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랑 진수 조건 한번 살펴보고 아 진수 조건에 부합하네. 최종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괜찮지? 흐름 잘 잡아야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3번. 오늘 진도를 좀 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테스트 안 보고 좋죠 뭐. 자, 23번 볼게 얘들아. 자, 부등식 x의 로그 2의 x제곱이 8x제곱보다 작을 때 x의 범위를 구하. 얘들아 우리 아까 이거 방정식 풀고 오지 않았어? 그치? 그냥 는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참 문제 변형하기가 귀찮았나 보네요. 자 얘들아 여기서 일단 밑조건 진수조건 다 따져줘야 돼. 자 밑조건은 x가 0보다 큰데 x가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조건은 우리가 로그 2의 x에서 저 x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등식에서 로그를 취했을 때는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자, 부등식에서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너무 중요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게 무슨 논리냐면 얘들아 우리 이거 볼까? 예를 들어 줄게. 3은 4보다 작죠? 그치? 아 잠깐 이거 숫자가 너무 유딩스럽다. 자 얘들아 어이씨 뭐야 이거 4는 8보다 작지? 그치? 우리가 였다가 로그 2를 취해볼게. 로그 2를 취할 값을 한번 비교해 볼래? 이렇게 됐어. 각각 얼마야? 2랑 3이니까 여전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 두 값을 한번 비교해 볼래? 얼마야? 마이 마삼이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바뀌어. 이렇게 바뀌게 돼. 미시 0과 1 사이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적힌 녀석이 그냥 진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미시 1보다 큰 녀석을 취할 때는 그냥 어차피 진수가 큰 녀석이 로그 값이 큰 녀석이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변했던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미시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가 큰 녀석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 녀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너네 숙제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다행히 로그 2의 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 양변에 로그 2, 미시 2짜리인 로그를 취할 거고 그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그 2의 자 x에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져나왔겠지. 그치? 로그 2의 x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로그 2의 8x제곱은 이제 진수끼리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로그 2의 x가 공통 부분이니까 이 녀석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 t제곱이 3 더하기 2t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t의 범위 따져보자 얘들아. 이거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이 녀석은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야. 보이니? 볼 시간 줄게. 마음을 열고 착착 넘기고 x,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로그 2의 2분의 1짜리고 얘는 로그 2의 8짜리니까 2분의 1에서 x가 8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요 2 있잖아. 이를 그냥 이렇게 다 올려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쪽은 2의 세제곱 나오니까 답을 조금 빨리 구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최대한 좀 함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는 게 편할 거야. 로그 2의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려면 머릿속에 이 녀석을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과 3선일 때 이 값을 갖는 지점이 여긴 2분의 1이고 여긴 8인 거거든. 그러니까 x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냅시다. 3문제 남았다. 3문제 남았어. 얘들아 아까 그 말 기억해야 돼. 그 로그를 부등식에 취할 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하는데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꼭 체크해놔. 자 얘들아 24번 볼게.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저 녀석이 성립하도록 하고 싶대. 뭔가 되게 그 이차함수 근해 분리 느낌 나지, 그치? 자 로그 3분의 1의 x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쌤은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저 녀석을 t로 치환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는 그대로 적어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3 로그 3분의 1의 k야.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성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모든 양수 x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의 진수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양수 조건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봐. 지금 t는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차 함수 입장에서 당연히 x축 위에 둥실둥실 떠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때렸을 때 짝수공식 쓸게. 3의 제곱 마이너스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저 녀석 넘겨주고 3으로 나눠줄까 먼저? 딱. 자, 딱 나눠주면 여기 3 나오고 3 마이너스잖아. 얘들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넘겨볼까? 그러면 우리가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크다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쌤이 아까 부등호 방향 바꿔달라 그랬어. 이거 올릴 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바뀌어.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을 각각 이렇게 올려줄 때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 이거는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할 거거든? 이렇게 3분의 1의 x가 있을 때 여기가 3분의 1의 세제곱인 녀석이 되고 여기가 k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가 27분의 잠깐만 저쪽이 커야 돼. 쏘리.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27분의 1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k가 27분의 1보다 작아. 라고 정답을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k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얘들아 로그의 진수죠. 로그의 진수야. 그래서 여기에서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돼. 이거를 애들이 잘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수 조건을 따지면 k가 0보다 크다를 교집합으로 같이 적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0부터 27분의 1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저 k도 로그의 진수인 거를 확인을 해서 0보다 크다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이거 안 붙이면 틀려 얘들아. 왜냐면 이 로그 3분의 1의 k도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꼭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보통 로그는 부등식을 따질 때 앞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뒤에 거는 그냥 뭐 판별식 쓰고 공통부분 찾고 그러기만 하면 돼서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들어. 자 얘들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뭐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여기서도 양수 a의 범위라고 그랬잖아. 로그 a가 정의가 되려면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인 거야. 진수 조건을 고려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수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그냥 문제의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 쓸게. 짝수공식 쓰면 될 것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a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괜찮니?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쌤이 로그 a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에 t제곱이 잠깐만 저 1 마이너스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붙겠다. 쏘리.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서로 사라지니까 2t제곱 더하기 2t가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얘는 t에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봐봐. 각각에 대해서 로그 a의 범위를 정확히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로그 a 값이 0보다 크다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A가 10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올 것 같아. 여기 10이 생략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A에 10의 0제곱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진수 조건인 요 녀석만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것 또는 이걸로 정답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우리 방정식 풀 때처럼 이거 여기 이렇게 어퍼컷 취해주면 되는 거거든? 어퍼컷을 취할 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남겨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만 바꿔주면 돼. 그 연습을 숙제를 할 때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다, 얘들아. 문제가 겁나 비문학 지문 보는 것 같아. 최근에 수능에 저런 게 안 나온 지 좀 많이 오래됐거든? 예전에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는데 쌤 때만 해도 저게 이제 딱 중간 4점짜리 문제로 막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 한 7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체감상.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했대. 그리고 이제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수가 1000만 명이고 이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50만이었다 라고 하니까, 얘들아, 지금 이 녀석의 비율은 어때? 그냥 지금 2%인 거 혹시 보이니? 뭐 못 봐도 되긴 한데, 자, 1000만 명이 있는 이제 총인구가 1000만 명인데 지금 65세 이상이 50만 명이래. 그러니까 비율로는 우리가 2%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 나라의 총인구가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 나이대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각각 지금 총인구는 지금 0.3%씩 증가, 0.3%씩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4%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때 처음으로 요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즉, 이 녀석이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저 총 인구수의 20% 이상이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를 찾아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시기를 모르니까 그냥 N년 후 총인구와 N년 후에 65세 이상의 인구를 따로 구해줘보자. 자, 얘들아, 이런 거 잘 따져야 돼. 내가 10,000명은 단위에서 뺄게. 만 명은 우리가 1000만 명이 있는데, 이게 1년이 갈 때마다 0.3%는 우리가 0.003이거든. 얘들아, 퍼센트는 숫자로 100분의 1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0.3%씩 증가한다는 말은 우리가 0.003만큼 우리가 더해주는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연습 많이 하고 왔어, 그쵸? 이게 1년, 2년 쭉쭉쭉 N년 이렇게 가니까 1 플러스 0.00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이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50만 명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자,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1 기준으로 플러스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4%는 우리가 0.04겠죠? 여기에서 N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는 요 총인구의 20% 이상이 돼야 돼. 요 녀석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인구가 자, 50 곱하기 1 더하기 0.04의 N제곱이 크거나 같아지는 지점이야. 뭐보다? 총인구의 20%보다. 그럼 총인구가 지금 1000만 명에 1 더하기 0.003의 N제곱인데 여기에 20%니까 5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지. 이게 20%. 이게 문제에서 말한 20%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계산하기 귀찮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여기 5분의 1이랑 여기 1000이랑 약분이 돼서 여기가 200으로 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얘랑 또 약분이 돼서 여기가 4만 살아남을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이제 식이 어때? 1 더하기 0.04의 n제곱이 천천히 써봐. 1 더하기 0.04의 n제곱이 크거나 같아 4 곱하기 1 더하기 0.003의 n제곱보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문제 진짜 들었거든? 문제에 나와 있는 상용 로그 값들을 한번 봐줘. 최악이지? 최악이야 얘들아. 나도 너무 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자 얘들아 같이 풀어보자. 여기가 1.003이고요 여기가 1.04인 거 보이지? 괜찮아? 납득할 수 있어? 얘들아 같이 힘내는 거야. 우리 마지막 문제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갈겨야 돼요. 상용 로그를 갈기는데 얘들아 상용 로그는 밑이 10자리인 로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밑이 10자리인 로그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부등식 풀어보면 지금 요 n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n 곱하기 로그 10의 1.04 이 녀석은 문제에서 0.0170이라는 값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들아 잘 봐. 로그 4 더하기 그 다음에 n의 로그 1.003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집중해야 돼. 어려워. 집에서 혼자 풀려면 죽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이 로그에 1.003은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니? 0.0013? 이게 0.0013이라는 값이고 로그 2가 0.30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0.6010이 될 거야. 왜냐면 2로그 2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돼. 계산할까? 얘들아 집중해. 자, 오씨 어려워. 0.00170n이야. 자, 지금 여기 지금 n 들어가 있는 녀석들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n에 자, 얘가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0.0170에서 빼기 0.0013을 빼주고 이 녀석이 0.601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집중해봐 제발. 얘들아 이거 이쪽으로 넘긴 거야. 이항시켰어. 이항시켜서 n으로 묶어내면 0.0170에서 0.0013을 뺀 거지. 그치? 왜냐면 이 상용 로그 값이 0.0013이야. 그 다음에 여기 0.6010을 로그 4 값 쓴 거야. 그런 다음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0.0157 이렇게 나올 거야. n이 0.6010이거든? 근데 이때 쌤이 편하게 소수점을 1, 2, 3, 4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옮겨지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157n이 601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의 범위는 157분의 6010이야 얘들아. 이거 나눗셈 하면 얼마 나오니? 계산해야 돼. 자, 계산은 열심히 해놨더니 이 녀석이 38.xx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의 값은 3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9년 뒤에 이 녀석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가 정답이니까 자 지금 2000년이야. 2000년이니까 39년이 되려면 38에서 40년 사이에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39년 뒤니까 2039년 전, 살짝 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2038년에서 2039년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근데 왜 저렇게 러프하게 문제에서 뭔가 나온 거 같냐면 지금 이게 2000년 어느 나라의 총인구라고 나와 있잖아. 몇 월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러프하게 그냥 낸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